저는 서울 사는 32살 전립선염을 앓았던 환우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소변이 좀 약해진다, 잘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다가 처음에는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회음부 통증이 가장 컸었는데 점점 이제 앉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도 이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뭉쳐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는 괜찮아요. 누워있으니까. 근데 한 번 앉은 순간부터 계속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좀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이다 보니까 가장 심했을 때는 5분도 앉아있기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어나가지고 뭐 허리도 돌려보고 골반 스트레칭도 해보고 근데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5분에 한 번씩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을 뜨러 간다거나 일부러 한 번씩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도저히 참기 힘들다 했을 때 밖으로 나가서 그 비상 계단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허리도 풀어주고 약간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러고 다시 들어오고 그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일에 지장이 좀 많았죠. 처음에는 이제 동네 비뇨기과를 가서 세균 검사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12종 그거를 받았는데 세균이 전혀 안 나와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약을 먹고 한 시간이 한 1, 2주가 지났는데도 그대로여서 이제 병원을 한 번 더 옮기고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카페를 들어서 찾게 됐는데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12종 말고. 그래서 24종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장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균을 치료를 하니까 전립선염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회음부 통증도 많이 없어졌고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이랬는데 한 달 정도,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이제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좌절했죠. 이게 한 달 정도를 꾸준히 항생제 처방하고 치료를 하면서 좋아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항생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놓더라고요. 그거랑 항생제를 오래 먹었다 보니까 장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뭔가 소화 쪽으로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재발을 하니까 약간 머리가 좀 하얘지더라고요. 항생제를 먹어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나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많이 서칭을 했는데 제가 그쯤에 이제 카페 활동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카페를 보다가 체험단을 모집하겠다고 우연히 그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우선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사람들마다 증상이 다르고 나아지는 방법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 다를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치료를 받을까 이것도 궁금했었고 이제 처음 치료를 받았을 때 침을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침을 이제 맞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손이나 발 약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도움되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회음부에다가 한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4방, 5방 이렇게 맞았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죠. 요게 직접적으로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받고 이제 집에 가니까 확실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안 쓴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한 주 한 주 좋아졌다. 그게 조금씩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침, 약, 그리고 전기 치료가 있는데 그 주겸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이거 괜찮구나
내 증상과 이게 딱 맞는 처방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직접 효과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사라지면서 조금 더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치료를. 그 전기 치료는 약간 자기장 치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아픈 부위를 문질러 가면서 해주시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한약,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먹었었고, 약간 스틱처럼 한약 조금 농축된 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먹었었고. 근데 이게 증상에 따라서 약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약, 그걸 먹으면서 조금 더 상태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아요. 한약의 종류가. 그래서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주사 같은 게 조금 무섭긴 했었거든요. 회원부에 이제 주사를 직접적으로 놔주시는데, 근데 그 종류가 한 두세 종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봉침을 맞고 나서 약간 뜨거워지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돼가지고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겸으로 된 거를 좀 자주 맞았었고, 근데 그거는 맞고 나서 확실히 편해지면서 그 뭉친 부위가 풀린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 약간 주사가 조금 힘들었지만 효과도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4개월 조금 안 되게 거의 3개월, 3주?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치료도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오른쪽 옆구리도 좀 당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침도 맞고 치료도 하고 여기가 또 괜찮아지니까 이제 회음부에서 이제 침도 맞았고 거기에 대한 주사 맞았던 것도 조금 달랐었고,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그 발에 뜸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뜸이라고 하면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열로 하잖아요. 근데 약간 약재 같은 거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좀 다르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게 병원마다 결국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시작하는데, 항생제로 이제 다 듣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조금 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인균도 없었고, 너는 균도 없는데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은 견딜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너가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 사실은 통증이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말을 또 들으니까 진짜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의원에서는 좀 달랐던 게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확실히 전립선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 증상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 99% 정도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왜 1%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완전하게 회복되려면은 이제 더 꾸준한 생활 습관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 정도는 환자가 직접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리는 앞으로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랑 한의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한테 맞는 증상, 자신한테 맞는 치료,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한약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세 박자가 잘 고루 맞아서 저는
참사랑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을 때 뭐 대부분의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한 중등도 정도? 그래도 인터뷰 중에 말씀하시지만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다고. 객관적인 증상의 정도는 많이 심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중등도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첫 진료를 시작했죠. 많아요. 이 만성 전립선염 진단받는 분들 나이대가 20대 초반에서부터 뭐 60대, 70대까지 폭넓고 다양하고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아요.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비뇨기과 의학회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현재 명확한 원인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 세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좋은 치료법들, 뭐 항생제나 좋은 약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검사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뭐 의미 있는 세균이라던가 염증 수준이 나오지도 않고, 다른 뭐 전립선 검사, 뭐 전립선 액 검사,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환자분들은 뭐 성기라던가 회음부, 뭐 고환, 아니면 허리까지 포함한, 저희는 그냥 골반이라고 표현하는 아랫배에서 엉덩이 주변까지 빙 둘러서 그 주변에 다양한 증상들을 겪으시거든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증상은 있으니 그래서 치료에 난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전립선염은 다른 말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는 질병들은 증상들은 있는데 증상의 원인이 확인은 안 되니까 일단 증상들의 모음, 자 얘는 증후군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치료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 거죠. 보통은 회음부 주변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이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분도 딱 그랬거든요. 회음부의 열감, 또 회음부 주변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회음부에 침치료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골반 저근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전립선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제 그 근육에 긴장이랑 근육의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그리고 그 근육을 담당하는 이제 여러 신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음부신경, 그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 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회음부에다가 침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이분도 오실 때마다 침치료는 회음부에다가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해드렸어요. 환자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어떤 분들은 처음 맞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저번에 되게 좋았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침 맞았을 때 잠깐 덜한 것 같았더니 또 집에 가서 지내니까 다시 또 평상시처럼 돌아오고요. 뭐 한 일주일, 뭐 한 2주 치료받으면서 이제 좀 눈에 띄게 변하는걸요? 좋아지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환자분들마다 이 효과를 느끼는 이제 속도라고 표현할까요? 그건 좀 차이는 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하셨거든요. 침 맞을 때 움찔움찔 하세요. 왜냐면 남자들은 알지만 남자들 놀다가 고환이나 이런 데 딱 맞기만 해도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부위인데 거기에 바로 침을 맞으면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전부 다 침 맞을 때 좀 긴장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리거든요. 하나의 약이 그 질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결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 치료하는 치료제도 이제 한약에서 쓰는 약침이라고 하는 특정 약제에 이제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주사액으로 만들어 놓은 주사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벌침이라고 표현하는 봉침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분께 써드린 주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염, 그거로 만들어낸 치료제입니다. 아주 많이 쓰거든요. 네. 주기염도 쓰고 또 다른 것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두 가지 위주로 많이 이분은 특히 사용을 해드렸어요. 두 가지가 몸에 딱 잘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봉침 맞으시고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벌에 쏘이면 피부가 붓고 막 탱탱 이제 막 열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료제로 나오는 이제 벌침이라고 하는 치료제는 그런 우리가 벌에 쏘였을 때 오게 되는 그 반응은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제거해내서 시술 받으면서 오게 되는 어떤 불편감은 최대한 적게 만들어 놓은 치료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침 치료 받았을 때 그 환부가 가렵거나 아니면 좀 빨개지거나 좀 열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환을 겪는 분들은 질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이 치료 받아서 나을까 하는 그 마음,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혹시나 이 치료 받고서 나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있어서 이제 첫날 벌침 맞고서 집에 가셨다가 저녁에 카톡을 주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환자분들이랑은 다 카톡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이 심하거나 증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톡 공유를 하는데 원장님 저 열감 있고 좀 불편한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셔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통 이 정도 시간 지나면 그 느낌은 사라진다.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안심시켜 드리면서 첫 치료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딱 보통 수준입니다. 정말 빠르신 분들은 한두 달 안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요. 오래 가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험단으로 치료 시작할 때도 1차 치료 기간 3개월 봅시다. 그리고 3개월이 부족하면 협의하에 필요하면 6개월까지 치료 기간 연장하고 가는 걸로 우리 이제 계획을 잡아보죠라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한 이유가 실제 그 정도 치료 기간 예상하고 가야 되는 질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보통 수준에서 마무리된 거다. 단계가 있고요. 근데 단계의 가장 핵심은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에게도 본인의 증상, 통증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내원시에 느끼는 통증의 숫자가 10이라고 치다면 일주일 차가 됐으면 지금은 몇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환자분이 느끼는 수준이 저는 이제 첫 내원 당시에 1에서 2 안팎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치료 종결할 시점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1이라고 해도 약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치료 종결하기도 하는데 종결해도 되는 이유가 그 정도까지 좋아지면 내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 있죠. 면역력이 그 증상들은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도 치료하면서는 침이나 봉침이나 한약, 이제 관련된 물리치료 진행하면서 거의 오실 때마다 제가 보통 증상 정도를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진단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게 맥의 상태건, 회원부 주변의 상태건, 체크하는 기준과 환자분께 물어봐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분은 저 이제 괜찮아요. 원장님 저 한 3주 동안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단하기에 조금 더 남았는데요. 치료 조금만 더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은 원장님 아직 약간은 남아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까지 온 거니까 조금 안심하시고 우리 이제 거의 치료 종결해도 된다. 아니면 한두 달 지나고 이제 지켜보시다가 그때 한번 체크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제가 진단하는 기준 안에서의 제 기준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통증의 수치를 표현하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단계를 삼고 단계마다 치료의 방법이나 치료의 강도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완치라고 하는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거 완치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이 질환이 완치가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왜냐면
이 질환을 겪는 분들의 99.9%가 비뇨기과 진료에 의존하시거든요. 비뇨기과를 안 되면 카페나 이런 인터넷 정보 통해서 아름아름 듣는 걸로 이제 민간요법 적용해보고 그거 하다 안 되면 이제 한방도 와보시고 하는 거라서 질환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는 기대를 많이 내려놓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완치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요. 치료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완치를 나 이번에 회복되면 나는 평생 이 질환으로 다시 고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진료 때 완치 개념을 좀 다르게 잡아드립니다.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다고 회복되면 감기 완치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올겨울에 또 춥고 감기 걸릴 만한 상황 되면 또 감기 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 병이 올 만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난 다시 그 병에 걸릴 수 있어 라고 알고 가는 게 모든 질병에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라 아까 이분도 이번에 증상이 싹 회복돼서 일상생활에 문제 없습니다 라는 단계까지 가면 치료 종결을 해서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 이것만 잘 조절해 나가시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이 병으로 쉽게 고생 안 하실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다시 술 많이 마시고 너무 오래된 좌식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거 지나치게 잦은 성생활이나 자위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것 좀 무분별하게 조절 못 하시면 언젠가 또 올 수도 있다. 다만 이거 다시 방향에 맞게 치료하면 치료 잘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죠. 그래서 이분도 치료 종결하자라고 딱 제가 진단 내렸을 때 환자분 본인도 기뻐하시면서 나중에 또 이거 다시 재발하면 어떡할까? 그 불안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조절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러면서 치료를 마무리했었죠. 그럼요. 제가 체험단을 기획을 하게 된 이제 첫 계기가 한방적으로 이 치료가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공식적으로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만성 전립선염은 원인을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 질환이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질환이라서 한의학이 옛날 치료 기록들이나 의설하고 표현하죠. 유명한 동의보감에 이런 거에 이 증상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보지 못했으면 예전부터 관심 갖고 이거 치료해야 될 분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아마 마음 먹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공부하고 환자분들 만나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이거는 시간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지만 정말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비뇨기과 치료에 의존하시면서 해결이 없으면 해결책을 못 찾으면 좌절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치료를 좀 많이 알려보고 싶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이 환우분들 모여 계신 카페에서 체험단 모집하겠다. 제가 카페에서 주로 댓글 남기면서 활동했었거든요. 필명으로만. 네, 왜냐면 이제 댓글 남길 때 제 본명이나 제 한의원은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글 남기는 과정 안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한 홍보나 이런 뉘앙스로 혹시나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전해드리는 치료나 어떤 관련된 그 내용을 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이 카페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제 정체라고 하면 노출하지 않다가 체험단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딱 취지 밝히고 했던 첫 번째 글에서만 제가 시흥 참사랑한의원 대표 윤지열이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체험단 10명 모집해서 치료기간 동안 일체 치료비 다 받지 않고 진행할 테니 일단 중등도 이상의 환자분들만 일단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아마 이 질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아직까지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어려운 질환이라고 분류돼 있었다면 제가 쉽게 시도를 못했을 거예요. 다만 너무 좋은 치료의 이제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해결책들이 이제 한의학의 범주 안에서는 잘 이제 녹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내가 이거 아직 나도 많이 부족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제 자리에 있지만 더 많은 분들 환자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같은 한의사분들 중에서 이 질환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환자분들 치료에 좀 함께 뛰어들었으면 하는 그 생각이 이 질환을 보면서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이제 더 많은 경험과 좀 실력이 좀 쌓여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얻게 된 치료 노하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는 하여튼 모든 분들한테, 한의사분들한테 다 공유하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되면 이제 저는 치료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한약이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약을 통해서 이제 양방 원장님들도 이제 쓸 수 있는 좋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한방, 양방 모두 이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바탕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가보고 싶은 게 제가 갖고 있는 꿈이기는 해요.